김영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감독, 검찰과 국민의힘 공동 주연의 고발 사주 국기문란 사건의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석열 당시 총장의 장모 관련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상세 문건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해당 문건은 고소 고발된 네 가지 사건에 대해 윤 후보 장모를 일방적으로 변호하는 변론 요지서로 보여집니다. 윤 후보 장모를 피해자, 투자자로 적시를 하고 한 것부터 변호인이 선임례를 내고 변론 요지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장모와 관련한 사건들은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의 손발이었던 대검은 총장 장모의 범죄 혐의 비호를 위해 집사 변호사나 해결사처럼 움직였던 것입니다. 어떤 검사가 이것을 작성했는지 대검은 내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검찰권의 완전한 사유와 검찰 조직의 완벽한 하나회 같은 충격적인 실체가 고스란히 확인된 꼴입니다. 특히 이번 폭로로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직접 관련 가능성도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난해 3월 장모 등 가족 관련 비리 혐의 대응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4월 총선 직전 국민의힘의 고발 사주 문건을 건넸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절절하게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대변한 고발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 고용진 수석 대변인이 있지만 내 심정을 이렇게 잘 대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제가 직접 우리 수석 대변인한테 설명해 주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제대로 수사가 돼서 이걸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는 자신의 존재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부탁합니다. 지난번도 강조했지만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최모의 동업자에 대한 수사가 속히 속도를 내서 진행되어서 정말 직접 윤석열의 이런 뇌물 수수와 향 접대 그리고 윤우진에 대한 비호 혐의가 있는 이 사건이 밝혀짐으로써 윤석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김기현 원내대표의 망언에 대해서는 다른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거라 봅니다. 구글 인앱 결제 규제법 시행이 이제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공정위는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2,0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제재 조치입니다. 글로벌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와 횡포를 근절하는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가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IT 공룡들의 시장 지배력 악용과 사다리 걷어차기 문제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 요소입니다. 특히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과다한 수수료 부과, 후발 기업들의 시장 진입 방해 행위는 구두 경고를 단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의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 역시 이러한 비판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무불변한 사업 확장으로 몸집을 벌리고 골목 상권을 침범하고 있고 독과점과 금산분리 위반 혐의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혁신의 가면을 쓴 독과점이 고착될 경우에 혁신의 sak이 잘려나가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도 상실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어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소상공인 지원 기금 조성과 논란이 컸던 일부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구체적 조치가 더욱 지속돼서 국내 플랫폼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주당 3차 선거인단 모집이 어제 최종 마감됐습니다. 214만 명을 넘어선 지난 대선에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인단이 구성됐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거인단에 등록해 주신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는 마지막까지 공정한 경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제 정세균 전 총리께서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정 후보님은 누구보다 뛰어난 경륜과 경험 인품으로 우리 민주당의 뿌리를 지켜오신 분입니다. 그동안 국회의장으로서
국정농단이라는 헌정질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서 탄핵소추 의결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의장님이셨고 총리로서 코로나 극복 토대를 마련하신 분입니다. 정세균 총리의 가치와 비전 정책이 충실히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아쉬운 용단을 내렸지만 국민과 함께하는 원팀 민주당, 민주정부 사기 창출의 길에 함께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정세균 후보님께 거듭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광주형 일자리 1호 모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오늘 1호 양산차를 생산해 선보이며 힘찬 시동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였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 지난 2년 8개월 만에 소중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노사 민정의 협력으로 바탕으로 23년 만에 국내에 처음 세워진 완성차 공장입니다. 이번 양산 체제 도입으로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을 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더욱 굳건하게 뿌리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사전계약 첫날은 어제 70만 명이 훌쩍 넘는 접속자가 몰리며 계약 사이트가 서버 다운됐다고 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광크를 통해 구매에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광주 시민과 노사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 모델들이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 부산, 신안 7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군산 전기 상용차 에디슨 모터스 공장 준공식에 참여했습니다만 군산 지역도 이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우리 6개월 우리 소상공인 그 대출 기간 연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잘 우리 소상공인들의 지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